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려 바닷길이 막혔고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설 작업에 총력전도 펼쳐졌습니다. O+A형 백신 부족으로 구제역 차단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속값도 떨어지고 수입산도 넘쳐나 축산농가의 주름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장치가 화재 예방 효과가 큰데 보급률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계속됐지만 밤사이에도 눈은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 7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풍랑특보까지 더해지면서 바닷길은 막혔고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목포의 한 초등학교 앞. 마스크와 모자로 꽁꽁 싸맨 어린이들이 조심조심 학교로 향합니다. 어른들이 쌓인 눈도 걷어내고 입구에는 염화칼슘도 뿌려보지만 추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귀가 얼을 것 같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넘어지고 그러니까. 온종일 뿌린 눈은 하천 위에도 내려앉았고 처마 밑에는 줄줄이 고드름이 열렸습니다. 전남 7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5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차를 못 가지고 나오고 지금 걸어서 병원에 갔다 오는. 하루 동안 전남 소방본부에는 10여 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접수됐고 빙판길 낙상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목포와 완도항 37개 항로에 68척의 운항이 모두 통제됐고 어선들도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에는 지금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를 기록하는데 모레부터는 그래도 조금 풀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3에서 10cm까지 더 내리겠고 당분간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도 사람도 모두 고생한 하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생한 건 아마도 제설 작업자일 텐데요. 눈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합니다. 가시거리 50m도 안 되는 폭설. 도로 위 차선은 사라졌고 차량들은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제설 차량들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노면이 특히 미끄러운 언덕길에 집중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도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느라 분주한 제설 차량들. 도로에 제설제를 계속 뿌려보지만 쌓여가는 눈을 녹이기에 역부족입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제설 작업에 염화칼슘과 소금은 금세 바닥이 납니다. 차량들은 다시 차고지로 돌아와 제설제를 싣고 잠시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제설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새벽 2시 반부터 지금 교대로 이렇게 제설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제 힘들고 고생이 돼도 저희 덕분에 이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기분도 나고 좀 더 열심히 해주는 것 같네요.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눈을 치우는 손길이 바쁩니다. 치워도 끝없이 쌓이는 눈. 차도 사람도 통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눈을 좀 치우고 있는데 눈이 계속 내려서 쌓이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치야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쉴 새 없이 눈이 내리면서 눈과의 전쟁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공무원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가운데 제설 작업을 위한 총력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국민의당이 5.18 헬기 사격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당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장병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특위위원들이 헬기 총탄 흔적이 발견된 전일빌딩을 둘러보고 진상규명 의지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승용 원내대표는 호남에 가서는 온갖 지지를 호소하면서 전두환의 광주학살 책임을 부정한 인물을 안보 자문역으로 영입했다며 전인범 전직 특전사령관을 영입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대책위는 2차 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도청 본관과 별관은 원형을 복원하고 민원실과 상무관은 원형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총탄 흔적의 경우 외형을 복원한 뒤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광주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 각 후보 진영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한우 농가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소비 부진에다 김영란법 여파로 쇠고기 값이 떨어진 가운데 구제역 여파까지 겹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널찍한 한우 축사에 다 자란 소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언제쯤이나 출하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구제역 여파로 거래가 중단된 데다 속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에만 고기소와 암소 등 20여 마리가 이미 출하 시기를 놓쳤습니다. 가격이 워낙 많이 지다 보니까 지금 또 명절 세고는 원래 소금이 항시 지는 추세예요. 근데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찾는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1kg당 평균 한우 도매값은 16,000원 선에서 시작해 14,000원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추석 때 2만 원 선까지 오름세를 이어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설 선물 세트 판매가 줄면서 명절 대목 특수는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쇠고기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경우 당장 한우값이 반등하긴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국산 쇠고기 작업률은 지난해 37.7%로 떨어져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소비 심리가 떨어지다 보면은 더 수입적 고기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설 자리를 잊어 그것이 제일 불안하다 요즘에. 한우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수입육이 대체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구제역 차단 작업이 5+A형 백신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O형과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5+A형 백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5+A형 백신은 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전남 지역 접종 대상의 20%가량인 소 9만 4천여 마리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O형이라며 O형 백신을 우선 접종한 뒤에 A형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가스 타이머 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기면서 화재를 막아주는 장치인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겐 아주 유용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보급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83살 박옥자 할머니는 며칠 전 집에 큰 불이 날 뻔했습니다. 약을 다리기 위해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한 겁니다. 2시간 뒤에 깜짝 놀라 집으로 부랴부랴 돌아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랬지. 와 이거 뭐 큰일 났네 그러고 본게 쳤단지는 그래도 안 타지고 아주 약도 안 타지고 이런 몰래 이마이나 그러게다 땅째 있더만. 화재를 막아준 건 집에 설치된 가스 타이머 콕이라는 장치.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기는 장치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 박 할머니는 큰 화를 면했습니다. 홀몸 노인들은 고립된 환경과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이렇게 화재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2년 전부터 가스 타이머콕 장치가 무료 보급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 보급률은 5%에 불과합니다. 특히 광주는 시가 따로 보급에 나서지 않아 홀몸 노인 가구 보급률마저 1%에 그쳤습니다. 시민 요구가 거세지자 광주시는 일단 올해 홀몸 노인 가구 10%에 장치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노인들 이렇게 건망증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렇게 특히 경로당에서는 이렇게 너무 위험하고 취약하니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작년에. 한편 최근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가스레인지 등 음식조리 부주위로 모두 700여 건의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만여 명. 지난 2012년에 3만 5천여 명에서 4년 만에 1만 5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약 600여 명으로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지난해 외국인 830여 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하루 평균 2명꼴인 셈입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로 꼽힙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외국인 범죄 예방과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의 검색창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 묘도대교를 지나던 25톤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51살 이모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도로를 달리던 차량 석 대가 추돌해 일대가 1시간 넘게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자 트레일러 뒤쪽이 크게 흔들렸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분위기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색 공간을 소개합니다. 남도의 맛과 멋을 소개하는 전라도 기행. 오늘은 광주 대촌동으로 안내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커다란 온실에 들어서자 초록빛 나무들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육 화분들이 눈길을 끕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도 영상 기온을 유지하는 덕분에 추위에 웅크렸던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일상에서의 걱정도 잠시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고 힐링돼요. 마음이 뭐랄까 아기자기한 애기들 속에서 이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은 기분. 남구 힐링가든 센터에서 느끼는 여유는 무료. 식물을 심고 가꾸는 원예 체험과 각질을 제거해주는 닥터피쉬 체험은 약간의 체험료를 내면 즐길 수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찬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면 길 건너에 있는 빛고을 공예창작촌을 방문해 볼 만합니다. 자수와 금속 공예, 도자기 공예 등 6가지 분야의 공방 40여 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장을 포함한 공예가들의 작업실을 겸하고 있어서 언제든 일에 몰두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여 가지의 체험 활동을 작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전 예약 후 체험 활동에 참여하면 공예 전문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가능하고 장애인들도 가능하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정서적으로 애들이 집중도 할 수 있고. 추운 겨울,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대촌에 있는 각종 테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2월 탄핵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내일 광주에 설리는 촛불 집회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안희정 지사는 내일 목포를 방문한 데 이어 저녁에는 광주 금남로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광주 촛불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이번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의 결렬로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금호타이어노사는 지난해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22차례 본교섭을 벌였지만 기본급 인상과 임금 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개편된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가 운행합니다.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은 신규 택지지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노선을 통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전체 98개 노선 중 절반인 49개 노선이 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시청과 5개 구청 홈페이지들을 통해 개편된 노선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꾸려진 광주 청년위원회가 3기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4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청년위원회는 광주시 청년정책 발굴과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청년정책의 민관협치기구인 광주시 청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최초로 꾸려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